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제가 일전에 연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같이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가물치 연못이 아니라 이곳 육신사에 위치한 구독자분의 연못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풀 뽑고 나무 심기 바빠서 여기를 실제로 간 건 아니고 구독자분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곳 충효당 안에 위치한 연못이 공개됩니다. 빨리 감기를 8배로 후루룩 감아서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 충효당 연못인데요. 딱 보기에도 연못 전체에 시립기가 많이 끼어있죠. 이 연못은 무려 25년 전에 구독자분의 아버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셨다가 최근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제가 따로 여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연못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줄스님. 저는 대구에서 카페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연못이 있는 집에서 카페를 한옥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 보니 관심이 생겨 자연스럽게 줄스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인스타그램으로 줄스님에게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육신사라는 사당이 있는 묘골 마을에서 태어나 중략 25년 전쯤 집을 지을 때 마당에 연못을 만들어 아버지께서 관리하셨는데 20년 정도 수질 관리 등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녹조 현상이 아니라 이 시르기가 너무 많이 생겨 수십 년 키워온 100마리 가까운 비단잉어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다 나눠드리게 되었어요. 연못 설명은 사진과 함께 첨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 크기 10m 곱하기 5m, 연못 수심 70cm 정도 유지 중, 연못 바닥 시멘트, 여가조, 굴껍질, 대리석 조각, UV 조명 설치 중. 현재 연못에는 비단잉어와 잉어 합쳐 12마리 정도의 물고기만 있습니다. UV 조명은 비단잉어를 구입할 때 사장님께서 수질 관리에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썼는데 이후로는 녹조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된 연못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과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미리 설계를 해두셨고, 이 여과기는 사실상 수류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굴껍질이나 대리석 조각들이 저렇게 가득하긴 했지만 이게 여과제로서의 기능을 용량만큼 한다고는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조가 연못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UV 필터로 녹조는 막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를 시립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옛날 저희 가물치 연못을 보는 것 같죠? 이런 현상은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연못의 경우 시멘트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의 식재가 내부에 식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여과기 안에다가 식물들을 갖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건데요. 물론 흙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심을 순 없고 불의옥잠이나 붕어마름 같은 물에 떠다니는 그런 식물들을 띄워놓기만 해도 됩니다. 초기에는 한 30촉 정도만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띄워두면 물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으면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시립기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여과기 내부에 있는 식물들로 차츰차츰 경계를 옮겨가는 거죠. 그 전에 녹조와 시립기가 발생했던 이유부터 찾아야 됩니다.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료로 인해 발생했던 영양분들이 지속적으로 연못 내에 쌓이게 되고, 이걸 연못 내부에는 이 영양분들을 섭취해줄 식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녹조와 시립기를 이용해서 생태계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연못 그 자체입니다. 원래 이런 환경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기 싫다고 생각했었던 녹조와 시립기가 오히려 물고기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절대 악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태 연못을 유지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냥 두기도 하는 그런 거죠. 얘네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사료나 물고기 똥으로부터 유입된 유기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박테리얼 로드가 생기고 세균성 질병으로도 물고기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나저나 여과기가 엄청 크죠.
보통 물량의 70% 정도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때 수질이 맞춰진다고 하니까 여기는 뭐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녹조와 시리끼가 그 밸런스를 적당하게 서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UV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녹조가 다 죽게 되고, 그로 인해 남는 영양소들을 처리할 게 시리끼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중 생태계 만들기. 수초를 투입하는 방법이죠.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개체수 줄이기.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잉어는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싸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깨진 초기에는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료의 양을 반절로 줄이던가요. 세 번째, 제올라이트 투입. 제올라이트는 연못 수중에 인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천연 물질인데요. 이건 이끼의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식물의 성장을 같이 막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식물의 성장을 막기 때문이죠. 네 번째, 지속적인 환수. 이 경우에는 조경이 워낙 잘 돼 있고 주변에 잔디도 많기 때문에 연못물을 이용해서 식물들에게 관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잔디에서 이끼가 자라는 걸 막아줘야 되지만 시설만 한번 갖춰두면 상당히 쉬운 해결책이 되겠죠. 보통 매일 5%씩 환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3일에 한 1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이 연못 내부에 계속 쌓이게 되고 인위적인 환수가 없다면 이렇게 시리끼만 계속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과기에 식물을 투입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연못 내부에 영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섭취할 수 있는 식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수는 그 후에도 꾸준히. 마지막으로 차각막을 달거나 나무를 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얼추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카페로 바뀌게 되고 펜션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네요. 요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풀 뽑고 택배 오면 나무 심고 이걸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언젠가 시간이 나게 된다면 제가 방문하게 되는 그때쯤이면 맑고 맑은 연못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의 연못 주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육신사길 42입니다. 연못과 고택이 같이 있는 곳이고 충효당을 찾아오시면 돼요. 사육신을 모시는 육신사라는 사당과 보물과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들이 있는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묘골 마을로 검색하면 된다고 해요. 자, 이걸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짓고요. 박상혁님처럼 연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한 한 자세히 연못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